자, 세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한정아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한정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님. 요즘 집값이 올랐다. 생필품 가격이 올랐다. 식비가 올랐다 등등 모든 것이 고공행진 중이죠. 과거에도 물가가 많이 올라 힘들었지만 현재는 정말 심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지만요. 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붕어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청하신 여러분들도 많이 글을 올려주세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대처법. 네, 지금 뭐 다 올랐죠.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생필품도 올랐습니다. 식비도 올랐고 다 올랐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어떻게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냐. 지금 딱 그런 상황이죠. 내 월급 빼고 다 올라가죠. 내 월급이 올라가긴 한데 내 월급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죠.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죠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아니 분명히 일을 하는데 버는 돈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막 줄거나 막 그랬는데 왜 다른 건 다 올라. 약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엄청 많이 올라요. 예를 들어서 라면 같은 거. 라면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라면은 분명히 50 올린다고 했는데 막상 마트 가면 50 올린 게 아니에요. 한 100원 이상 올린, 한 500원 이상 올린 것 같아. 라면도. 예를 들어 뭐 진라면 같은 것도 분명히 마트 가면 5개 번들로 한 2,300원, 400원에 팔던 게 2,300원, 400원에 팔던 게 있잖아요. 지금 3,000원에 팝니다. 분명히 50원 올랐다거든요. 50원 곱하기 5 하면 250원이잖아요. 네. 물론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른 와중에도 우리는 각자 우리 자신만의 살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각자 살 방법을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네, 다른 거 없습니다. 덜 쓰는 수밖에. 네, 이거 말고 정답 있습니까? 덜 써야 돼요. 똑같이 쓰면 안 됩니다. 안 쓰라는 게 아니에요. 덜 쓰라는 겁니다. 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던 거, 평소에 이렇게 뭔가 무심결에 이렇게 지불하던 거, 좀 덜 사 먹으라는 겁니다. 배달 음식도 덜 시켜 먹고, 카페도 좀 덜 가고요. 술도 좀 덜 마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배달은 가급적 시켜 먹지 말고, 집에서 해 먹을 것. 자, 이거는 뭐 제가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2번은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혼자 사시고 서울에 사시는 분들, 조금 평소에 원룸에 사시는 분들 사실 2번이 힘들 수 있는데 해야 됩니다. 특히 서울 사시는 분들 해야 돼. 돈이 벌리지도 않는데 배달비 많이 올랐잖아요, 여러분. 배달비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배달비가 오르다 보니까 음식도 올랐어요. 뭐 치킨은 2만 원 오른 지 오래됐고, 치킨은 그래서 한번 먹으면 서울 기준으로 배달비까지 포함한 2만 6천 원, 7천 원이 한 마리에.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배달비도 올랐네, 그러고 보니까. 짜장면도 많이 올랐어요. 짜장면도 보통 5,500원입니다. 5,500원. 간짜장 곱빼기 시키니까 7,500원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DIY가 필요합니다. DIY. DIY가 뭔지 아세요? DIY. Do it yourself. 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자꾸 누가 만들어주는 거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급하면 만들어 먹는 거야. 상을 봐야지 당연히. 아니면 반조리 식품도 있잖아요. 밀키트 같은 거. 그래서 배달을 좀 적게 먹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출을 가장 아낄 수 있는 게 식비입니다. 식비. 그렇다고 해서
뭐 정말 최소한도로 정말 궁핍하게 어? 영양가 빠져가지고 그렇게 아껴가면서 먹으라 그 말은 아니에요. 영양도 챙기면서 실속을 챙기라는 거죠. 아닙니다. 자, 저런 말 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내가 반박을 하는데요. 그거는 로이님. 그거는 왜 저런 말 하는지 아세요? 집에서 자주 안 해먹으니까 그래. 저거는 집에서 자주 안 해먹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저런 말이고요. 집에서 매일 해먹으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집에서 안 해먹는 게 일들이지만 집에서 자주 안 해먹다 보니까 저걸 먹고 나면 다 버려요. 양이 많아지고 하니까 처리가 힘들어서 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계속 찌개 같은 것도 한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이틀 정도 먹을 수 있거든. 3일 동안. 근데 혼자 사시는 분들 냉장고가 작으니까 그걸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버릴 수밖에 없잖아. 양을 한 번 하면 또 1인분 많아지고 하니까. 근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어머니 따질 핑계입니다. 맨날 시켜 먹고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항상 저런 얘기해. 혼자 사시는 분들은 항상 저런 얘기 하는 사람 있어. 난 저런 거에 카운터 불을 날리고 싶은 사람인데 그게 저렇게 한두 번이면 당연히 시켜 먹는 거는 차이가 없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해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해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뭐 한 상 가득 차려가지고 10찬 만들어가지고 먹으라는 게 아니라 자주 먹는 반찬 있죠. 좋아하는 반찬. 뭐 김치나 뭐 김치 종류하고 뭐 쥐포 종류, 장아찌 종류 한 3개 정도, 3, 4개 정도? 김하고 국 같은 거. 국도 있잖아요. 해보라는 게 아니라 반조리 식품 있잖아, 반조리 식품. 팔아요. 반조리 식품 싸단 말이야. 아니면 밀키트 같은 거 사가지고 먹으면 돼. 그렇게 계속해서 먹으면 배달보다 월등하게 쌉니다. 근데 한 번밖에 안 해먹으니까. 자, 저런 말 하면 진짜 짜증나. 혼자 있으면 해먹는 게 더 손해라고 하는데, 혼자 있으면 해먹어 보지 않았으니까 손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 굉장히 합리화하는 말이에요, 합리화하는 말. 박사 저런 분들 혼자서 해먹은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꾸 배달 먹는 걸 합리화시킵니다. 해먹으면 경험 없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안 했거든. 대부분 한 90%는 저런 얘기하는 사람 90%는 아예 시도조차 안 했어요. 뭔가 만들어볼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냥 없으면 시켜 먹어야지 이게 단순하게 물리처럼 딱 정립이 된 거야. 아니면 요리에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거나 식단에 신경을 안 쓰거나 원래부터 안 해보다 보니까 시켜 먹는 거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해먹는 게 손해는 게 아니에요. 해먹어 본 적이 없으니까 손해라 생각하는 거야. 제대로 오랫동안 해먹어 본 적이 없으니까. 제대로 작정하고 해먹으면 훨씬 더 쌉니다. 그냥 일회성을 해보고 귀찮으니까 못하겠다면서 그렇게 하면서 재료비 계산해보니까 올 시켜먹는 게 더 싸게 먹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이야.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한 번만 해먹는 게 아니라 한 2달이나 3달, 2달이나 3달 정도 기준을 정해가지고 계산기 때려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추산을 해보라는 거죠. 정말 똑같은지. 당장 뭐 한 번, 두 번에 귀찮아가지고 제조 써놓고 다 쓰지도 않고 냉장고 짱 받았다가 썩으니까 버리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 제조 사놨으면 다른 요리할 때 써먹고 그렇게 해야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관대하게 생각한다거나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돈을 못 모으는 겁니다. 팩폭할게요. 이건 좀 팩폭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돈을 못 모으는 거. 돈을 못 모으면서 맨날 나는 왜 돈이 안 모이지 한탄하는 겁니다. 퀄리티도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나와 있잖아요. 그거 따라하면 중간은 가요, 중간은. 내가 뭐 셰프 같은 요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중간은 갑니다. 예. 자꾸 안 해 먹는 버릇 하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음식 재료값이 비싸면 배달비도 같이 올라가요. 로이님. 그거에 올라가면 반대로 또 배달비도 올라가.
이게 찬반돈이 많이 갈리는데 자꾸 보면 저녁 정도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있잖아. 뭐 자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걸 뭐 요리를 한상 차려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해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 그냥 기본적인 밑반찬 사고 밥을 햇반을 먹나 밥을 내가 한 2, 3인분 저 지을 거면 요즘에 밥솥도 작은 거 나와 작은 사이즈 혼자 사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밥 정도는 만들 수 있잖아. 밥 정도는 만들고 국 같은 거야 반조리 식품 사면 끝이에요. 이건 손이 그렇게까지 만들어. 내가 무슨 요리하라고 해서 여러분들 싹 다 사와가지고 풀옵션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반찬은 사오면 되잖아. 사오는 게 이득이야. 반찬은 만드는 것보다. 반찬 팝니다. 그거 아까 반찬은 한 세네 개 사가지고 넣어놓고 김은 뭐 어차피 그냥 먹으면 되는 거고 국만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 국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뭐 큰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벌고 있는 월급에서 살 수 있는 방법.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마트는 한 곳만 가지 말고, 근방에, 세 군데 정도는 알아놓을 거예요. 내가 이게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뭐냐 하면, 마트가 세 군데가 있잖아요. 네,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세 군데가 할인 품목이 다 달라요. 다 다르면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채소가 사고, 어떤 데는 고기가 사고, 어떤 데는 라면이나 과자류가 쌉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마트 세 군데에서 안 가보시는 분들 많죠. 귀찮아서. 한 500m 근방에 다 있어. 다 있단 말이야. 보통 보면 마트 같은 행사하면서 전단지 뿌리죠. 뿌리면 그 마트 한 군데만 할인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 근방에 다 해요. 다 하면 전단을 보면 할인하는 품목이 다르고 가격도 달라요. 고기 같은 것도 2,000원씩 차이 나고요. 한 근에. 좀 많이 차이 납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 그래서 하나만 보고 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세 개 다 펴놓고 단순 비교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 좀 귀찮긴 한데요. 전 어떻게 하냐 하면 카라이프님 어오세요? 어떻게 하냐 하면 라면은 저쪽에서 사고 고기는 그러니까 라면은 A에서 사고 고기는 B에서 사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냉동식품 같은 거는 C에서 사고 이렇게 해요. 제가 아는 마트 중에 식자재 마트가 있는데 식자재 마트가 좋은 게 있어요. 식자재 마트가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냉동료가 싸요. 월등하게 싸요. 일반 한인마트에 비해서. 대체 라면류 이런 거는 한인을 안 합니다. 석진이 먹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냉동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냉동에서 생각보다 할인 마트에서 가격 차가 편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이것도 많이 가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가봤으면 몰라요. 다 똑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한번 싹 훑어보는 거는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 않잖아. 떡볶이도 있죠. 밀떡 같은 것도 가격 2배 벌어져요. 저희 동네는. 밀떡. 소세지 있죠. 소세지 같은 것도 비슷한 브랜드인데 가격이 한 30%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 자주 가다 보니까 어느 마트가 뭐가 싸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걸 딱 정해놓고 갑니다. 이걸 근데 이건 한 번 가가지고 몰라요. 한 번 가가지고 모르고 ABC를 한 10번 이상 가가지고 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돼. 귀찮긴 하지만.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아, A는 여기가 싸니까 A는 저기 사면 되지. 아, B는 냉동료가 싸니까 냉동은 저기 사면 되지. 왜냐하면 식자재가 말 그대로 뭐냐, 식자재 마트가 뭐냐,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음식점에 사는 거야, 음식점. 음식점이 식당 같은 데서 대용량으로 하려고. 왜냐하면 그런 식당 같은 데는 단가가 중요하다 보니까 용량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왜 보면 만두 같은 것도 뭐 500g 이게 아니라 1kg, 2kg짜리 팔아요. 완전 대용량. 인간 사료급으로 팝니다. 고추 같은 거다 가격 편차가 심하고 다 심해요. 근데 이거를 좀 꼼꼼히 봐야 돼요. 꼼꼼히. 그러니까 한 번 보고 에이 모르겠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봐야 돼. 좀 약간 익숙해지고 머릿속에 좀 데이터가 쌓이기 전까지 계속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3번 같은 거 얘기하는 거는요. 한 6개월은 해야 돼요. 6개월. 한 번 해가지고 안 모릅니다. 한 번 해가지고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한 10번은 가봐야 돼. ABC를.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발품 파는 거 굉장히 귀찮아하거든. 젊은 사람들이 발품 파는 거 정말 극도로 귀찮아해요. 근데 발품을 팔아야 돈 아껴.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가장 젊은 사람 특징이 뭔지 안 움직여요. 석진님도 아시겠지만 안 움직여. 무조건 집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래. 계란도 견차가 1,000원 이상 벌어져요. 계란 같은 것도. 그냥 집안에서 모든 걸 그냥 검색만 해결하다 보니까 검색에 안 나오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건 생각 안 해. 왜 검색에 나오는 게 비쌀 수도 있고. 자꾸 집안에서 스마트폰만 깨작깨작거리면서 그걸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아직 실물 경제가 또 우리 동네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죠. 모르는 경우 굉장히 까먹는 경우가 많아. 스마트폰 다 한다고 아 나 스마트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돈을 아끼려면 밖에 나가야 돼요. 실제로 파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것도 이마트도 다 싼 게 아니에요. 이마트 싼 거는 일단 이마트 자사제품. 예, 자사제품이 쌉니다. 특히 과자류, 이마트 과자류. 저는 이마트 가면 과자만 삽니다. 다른 거 건드리지 않습니다. 라면은 오히려 더 비싸. 일반 마트보다. 여러분 이런 거 다 신경 안 쓰죠? 신경 안 쓰지. 왜냐 그냥 지나가지. 이마트도 그리고 이제 폐점하기 몇 분 전. 그때 가면 음식 싸거든요. 그때 사오는 거. 문 닫기 뭐 이마트 10시에 문 닫, 아니 한 11시에 문 닫는다. 그러면 10시에 가는 거죠. 네. 오히려 일반적인 뭐 과자 이런 건 더 비싸요. 더 비싸고요. 이런 거 신경 안 가봤으니까 여러분 모르잖아. 가격 비교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렇게까지 피곤하게 살야 되나? 피곤하게 살아야 됩니다.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뭐 여기 월급 말고 돈 나올 때가 있습니까? 돈 나올 때가 없으면 이 짓거리 해야 돼요. 이거 귀찮아하면 안 돼. 목을 귀찮은 게 많아. 여러분 월급 말고 지금 돈 나올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집이 잘 삽니까? 아니, 물려받을 게 있나요? 없잖아요. 믿을 거 내 몸뚱아리 하라고 월급이 전부 나면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발품 이건 있잖아요. 그냥 인터넷 끄적거린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발품을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겁니다. 발품을 팔아야 돈을 아낍니다. 이건 재테크 책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발품을 안 팔아요. 사람들이 월급쟁이 이 방법 써야 됩니다. 이 방법 안 쓰면 돈이 안 보인다. 백날 한테 봐야 아무 소용 없어. 이거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어? 그 동네 몇 년 살아도 맨날 집안에서 뭔가 해결하고 배달만 시켜 먹다 보니까 자기 동네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 스타벅스만 있는 줄 알지 자기 동네 할인마트가 뭐가 있는지 뭐가 싼지 고깃집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천지 태반입니다. 장 볼지도 모르는 사람 태반입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 서울 사시는 분들 중에 집안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절대 한 번만에 안 쌓입니다. 석준님도 아시겠지만 일회성을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10회 내야 됩니다. 10회 10회 내야 돼요. 그리고 이마트 하나 또 말씀드린 이마트가 컴퓨터 기기는 싸.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외장하드는 또 싸더라고요. 외장하드나 키보드는. 이게 보면 어느 건 인텔보다 싸고 어느 건 비싼 게 있어요. 이것도 자주 봐야 돼. 이마트가 신발은 비쌉니다. 신발리 메이커 신발리는 비싸요. 예, 안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주 보고 비교해보고 검색해보고 눈에 익고 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여야 돼. 돈 아끼려면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뭐냐 하면 지역카드 사용. 예, 지역카드 사용.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도 만들었는데 예, 각 지역마다 지역 화폐처럼 예, 지역 화폐죠. 지역 화폐라 부르고 대구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대구는 행복페이라 부릅니다. 대구는 행복페이라 불러요. 이게 아마 각 지방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를 겁니다. 요거 여러분 안 만드시고 꼭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행 가가지고 이거 은행 가서 만들어야 돼요. 은행 방문하셔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카드는 그 재난지원금 카드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똑같이 생겼어요. 색깔만 다른데 이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지역에서 거래하는 웬만한 가게는 다 10% 할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충전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5만원 충전하면 45,000원 지급 내가 돈을 결제하면 5만원 충전이 돼. 그러면 이걸 실제로 밖에 나가서 5만원어치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이거 귀찮아서 안 만들거나 모르는 사람들 많은데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간해수거업이나 뭐 미용실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포를 가지고 있고 카드 결제가 되는 데는 다 됩니다. 다 돼. 저 미니카 좋아하잖아. 미니카도 됩니다. 미니카 결제할 때도 행복페이 다 돼요. 예, 이거 무조건 써야 돼. 10% 할인이죠. 10% 할인. 아, 몰랐다고요? 한정아님 인생 내가 구했네요. 예. 고기도 한 18,000원도 2만원씩 사가는 거고 뭐 장 볼 때도 한 4만원 나왔으면 46,000원 결제하는 거예요. 일반 마트는 다 됩니다. 여러분 일반 한인마트는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대형마트, 고깃집, 그리고 뭐 배달집 다 됩니다. 커피도 되고 다 돼요. 싹 다 됩니다. 거의 만약 다 등록돼 있어요. 여러분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저 지역 앞에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사이트 들어가서 내가 사는 지역 다 맞춰놓고 세팅해놓고 검색해보세요. 검색해 확인해보면 웬만한 데 다 될 겁니다. 다 돼요. 대신 안 되는데 얘기할게. 안 되는데 카드 사용 안 되는 곳. 안 되는 곳은 뭐냐 하면 영세가게. 시장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재래시장 같은데 반전 사는 데는 안 돼요. 네. 이거 미리 알고 가시는 게 좋아. 영세가게 그리고 뭐 구멍가게 같은데 이것도 포함, 영세가게 포함되죠. 네, 그런 데는 현금, 그리고 미용실, 제 기준으로 미용실, 그리고 메이저 자 대기업 유통업체는 뭐냐 하면 특공인이 뭐세요? 이마트, 코스트코, 그리고 홈플러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을 기반으로 하는 데는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마트 가가지고 왜 안 되냐 따지시면 안 됩니다. 이거 된다고, 이거 다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돼? 왜 안 돼요? 뭐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럼 굉장히 몰상식한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아, 뚜껑이네 오랜만입니다. 오세요. 예. 네. 그리고 일반 프랜차이즈도 안 돼요. 프랜차이즈. 아까 말씀드린 버거킹, 롯데리아 안 됩니다. 햄버거집 안 될 거예요. 롯데리아, 맘스터치 안 됩니다. 아, 버거킹. 프랜차이즈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 이것도 그냥 수정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미리 검색을 하고 가야 돼. 검색을. 사이트에 검색하면 걸리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해서 됩니다. 돼요. 저희 동네 돼요.
저희 동네 됩니다. 이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가예요. 가게마다 달라요. 가게마다. 최근에 썼어요 저는. 설악대 산다고. 재난지원금 받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잖아. 네. 지역마다 다르고 지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저기 행복페이 사이트 가가 지역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스마트폰은 검색을 하셔도 되고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이제 여러분들 할인마트는 다 돼요. 싹 다 돼. 네. 저 오늘 굉장히 팁 많이 주는데. 진짜 내가 이런 말 하면 그렇긴 한데 여러분 인정합시다. 저 고단수 아닙니까? 예, 웬만한 재테크 책보다 좋지 않나요? 그래도 내가 이래봬도 재테크 책을 한 30권 넘게 읽었는데 괜히 여러분들한테 피해야 되고 살이 된 노하우를 다 풀어주는 것 같은데. 네,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홈페이지 있습니다. 저도 검색하고 갑니다. 네. 미용실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미용실은 거의 현찰 아닙니까? 미용실도 연생하기에 포함이 돼요. 괜찮습니다. 한정환이. 다른 분들이 해주시겠죠. 양심 있으면 다른 분들이 해주시겠지. 네. 그래서 지금 요거 말고도 몇 가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간단합니다. 덜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서민이잖아. 뭐 돈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일반 서민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투자받아도 되겠지만 투자할 만한 여건이 안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투자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투자하다가 본업에 또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1번, 자, 2, 3, 4번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귀찮아서 안 한다거나 무심결에 넘어갔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여러분 여기서 뭐 재능이 필요하다거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거고 현실에서 불가능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2번, 3번, 4번.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듣기만 하고 뭐 한기도 흘렸다거나 잊고 사는 거야. 저는 2번, 3번, 4번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4번 보니까 거의 다 하신 분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난 돈 없다. 힘들다. 그럼 나라에서 뭐 알아주겠냐 말이죠. 주변에서 알아주냐 말이죠. 너 힘드니까 월급 10만 더 줄게. 이렇게 해주냐 말이지. 절대 그런 거 없잖아요. 결국 내가 이 받는 봉급이 전부라면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거 꼭 실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불경기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적게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쓸 수는 없고 아껴 쓰는 수밖에 없어요. 생활비라 조금이나 아껴야 여러분들이 숨통 트이지 않겠습니까? 이 힘든 세상에서. 쓸 것 다 쓰면 당연히 가계부는 비고 또 미래를 또 기약할 수 없잖아요. 일단 돈부터 모아야 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뭐 안 쓰는 수밖에 없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실행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